나는 직장맘입니다. 어느 직장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성공기. 이유민님의 인터뷰입니다. 직장맘에게만 가혹한 회사의 이중잣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활용품 온라인 MD로 일하는 20개월 차 아들맘이고요. 이번에 센터의 도움으로 회사에 진정을 제기했고 결국 이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무리 없이 다녀오셨나요? 네, 연차 같은 건 칼같이 주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일단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사용하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예요. 저도 결국 복직하고 왕복 4시간인 경기도 출근을 강요당하면서 거의 퇴사 직전까지 갔으니까 이 정도면 직장맘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있는 회사는 아니죠. 왕복 4시간 경기도 출근의 비극. 경기도 출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17년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갔어요. 면접 때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입사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경기도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경기도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 직원이 경기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업무가 서울에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직원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임신하고 경기도 출근을 몇 달 안 했을 때도 업무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직 후에 또 경기도 출근을 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사직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네, 거기로 출근하려면 아침 7시에는 아이를 등원시켜야 돼요. 또 칼퇴근을 해도 차 막히고 하는 거 감안하면 최소 9시는 되어야 안정적으로 하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경기도 출근은 어려울 것 같다. 배려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육아로 인한 퇴사를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센터의 지하철 광고를 보게 됐고 상담을 받아보니 6단축을 쓰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구했죠. 회사에선 어떤 반응이었나요? 애매했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출근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경기도에 가지 못할 상황이라 6단축을 쓰려고 한 건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이른바 가족회사인데 오너 첫째 아드님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분들이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너와 계속 조정 중인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아이 때문이라고 해도 계속 강요를 했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 상황을 말씀드려도 네가 제대로 안 알아봐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억울한 건 10월이면 어린이집 학기가 시작된 후인데 갑자기 저희 아이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일찍 맡기고 밤늦게까지 봐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분이나 주위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셨나요? 남편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라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장님께 말씀은 드려봤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당직 선생님을 지원하는 정책이 당해연도는 마감되어서 선생님을 더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안 되면 원장님 본인이 남아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잠깐 어린이집 교사를 해봐서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선생님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진짜 답답했어요. 경기도 출근만 좀 배려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회사에선 안 된다고 하지, 어린이집 연장은 못하지, 남편도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하원을 못 시켜주는 상황이지. 그래서 결국 개인 연차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 연차도 결국 못 쓰게 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연차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두 번째 쓸 때 이제 연차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난감했어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진정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일단은 아이 등하원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쓰긴 썼고요. 회사에서도 그걸 강제로 할 수 없으니 일종의 기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이 지치셨겠어요. 그래서 계속 퇴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 상담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지금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고 사후 지급금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았는데 센터에선 바로 6단축 신청서를 내고 진정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6단축 승인 기간이 있잖아요. 진정해서 이기면 그걸 더 빨리 쓸 수 있으니 일단 신청서부터 내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상황을 다 알았나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미 직원들은 제가 회사와 의견 충돌이 있고 조율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정까지 제기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사측은 진정 제기에 어떤 반응이었나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인사 담당자가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경기도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 항상 통화로 소통했고 본인은 저랑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진정을 제기하고 나자 저한테 연락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왜 연락이 없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편할까봐 굳이 전화를 안 했다고요. 진정 제기 후 회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뭐 일단 저 스스로 되게 움츠러들었어요. 가족 회사라 모든 게 오너 가족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린 나름 끈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 빼고 직원 휴게실에 모여 있는 것만 봐도 혹시 내 얘기를 하나? 내가 진정하는 걸 알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하고 어울리려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출근하는 게 곤욕스러웠고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심리 상담까지 받았어요. 당시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제가 복직하자마자 저희 팀이 아니라 영업팀에 제 자리를 줘서 동료들과 분리를 시켜놓질 않나, 근로감독관님이 알려주신 출석 날짜에 딱 맞춰서 저한테 CS 전화를 다 받으라고 하질 않나, 그런 일을 당하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당한 일을 내가 겪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래도 그 기간을 잘 버텨내셨네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랑 사후 지급금 받자 이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센터 노무사님이 잡아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일인데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걱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건 유미님 권리니까 꼭 그걸 찾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내 권리를 찾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노무사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네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다 걱정했거든요. 오너 아들이 변호사니까 100명이면 100명 다 줄 거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직장맘 지원센터 노무사님이 도와주고 계시다. 이건 내 권리니까 내가 찾아야 한다. 만약 안 되면 그만둘 생각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제야 꼭 이기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내용은 6단축 사용, 쟁점은 경기도 출근. 진정 내용의 쟁점이 뭐였나요? 표면상으로는 6단축 사용이었고 본질적으로는 경기도 출근에 대한 저와 회사의 견해차였죠. 저는 만약 6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경기도 출근권만 해결되면 상관없다고 했고 회사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경기도 출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로감독관과 만날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긴장을 해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 패는 다 보여줬는데 혹시라도 회사에서 그걸 이길 만한 다른 논리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이 말씀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엄청 떨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전략을 안 짜오셨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유민이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안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조정하려고 했었던 건데 유민이가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요. 뭐 뾰족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도 유미님 탓을 했네요. 그게 제가 인사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격해져 진정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청 가기 전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차분해지자, 필요할 때만 얘기하자. 내가 부족하면 노무사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 생각을 계속 되뇌었어요. 사측에선 어떤 근거로 경기도 출근을 강요한 건가요? 온라인 MD 회의가 매주 수요일 경기도에서 열려요. 그런데 온라인 MD인 네가 거기 참석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다른 직원들 역시 안 가고 싶어 하지만 형평성 때문에 가는 거다. 선례를 만들면 다른 직원들 사정도 다 봐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 회의는 제가 회의록을 서울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경기도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얘기에는 다른 직원들도 안 가고 싶어 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냐. 거기서 하는 일 모두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거기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어요. 그럼 굳이 경기도에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예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저처럼 사정이 있는 사람에겐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도 사무실 업무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아요. 서울 사무실에선 듀얼 모니터로 작업을 하는데 거긴 사양 안 좋은 옛날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당연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요. 이런 얘기들을 다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막상 이런 얘기는 할 시간조차 없이 되게 허무하게 이겼어요. 감독관님이 유미님 손을 들어주신 거네요. 네. 인사 담당자분이 한 30분 동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감독관님도 지치셨는지 말을 끊으시고는 저한테 이에 대해 이유미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가지 않고도 제 업무를 빈틈없이 다 수행할 수 있고 6단축을 사용해서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감독관님이 인사 담당자에게 이유민 님이 이걸 원하신다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사 담당자가 졌다 싶었는지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3자 대면이 끝났어요. 6단축 근무의 장단점. 지금 6단축 쓰시는 건 만족하시나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는 걸 조금이라도 더 보는 게 행복해요. 아이한테 이 시간은 지금 이때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나면 분명히 엄마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놀 테니까 지금 충분히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9시 출근, 4시 퇴근이요. 6시간 동안 죽어라 일하고 해 떠 있을 때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들 싹 다 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좋아요.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일찍 데리러 가니까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남으면 놀이터에서 놀아줘요. 그때 느끼죠. 6단축 받아내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쓰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업무량은 줄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제도는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지만 가능하다면 업무량도 조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쓴다는 이유로 연봉 협상을 못하는 직장맘이 많아요. 저 역시 그렇거든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매출 목표치 다 달성했는데 복귀하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지금 다시 조금씩 매출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6단축을 쓰니까 아직도 연봉 협상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더 많은 직장맘과 대디들이 본인들의 권리 찾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앞장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런 제도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회사와 얼굴 붉히는 게 조금 힘들어도 내 노력이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이번에 제가 6단축을 사용하게 되어서 우리 후배들이 그걸 쓰는 게 더 수월해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 가정, 양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집 나는 직장맘입니다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계속 일하고 싶은 직장맘과 함께합니다.